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버스가 우량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장 빠진다니까요?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승훈입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님 무릎팍조사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렇다면 오늘 장도 명쾌하게 한마디로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잠깐의 반등이다. 속지 말자. 더 빠진다. 네, 이런 시장에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주가가 빠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주가가 빠진 이후에 현금화를 얘기하고 주식 비중을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황이 뭘까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는 내 예측들입니다. 저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을 여러분께 언제부터 경고했냐면 자 차트 잠깐 보시게요. 종합주가지수 저희가 여름장에 올랐었죠. 그래서 6월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종목들 여러분 뭐 하라고요? 네. 정리하시고 인버스 모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올라올 때 7월 달 상승에 제가 8월 달부터는 장담 못한다, 장 빠질 거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면서 특히나 코스닥 150 조심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소형 종목 개인 투자자 좋아하시잖아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야기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오르다가 빠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계속해서 하방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본격적인 하방 배팅을 언제 시켰냐면 명절 전이었죠. 여기 양봉치던 요때에 여러분께 인버스 배팅 할게요. 장 빠져요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상승 중에 눌림목가 아니니? 아니라니까요. 하락이라고요. 자, 제 생각에는 왜 지금 하락을 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께 2주 전에도 3주 전에도 4주 전에도 5주 전에도 6주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미국 차트가 우리 장은 올라갈 때 우리가 같이 따라갔으면 상관없는데 다우존스의 그 흐름을 우리가 거슬 수가 없다. 걔는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있다. 미국 장이 조정받을 때 함께 조정받으면 되는데 조정 안 받았다. 그런데 큰 집에서 기침하면 우리는 몸살나고 들어눕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슬슬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그다음에 S&P, 다우 이 세 개 지수가요. 전부 다 직전 저점을 붕괴합니다. 지켜야 될 가격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추세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문제는 그 외에 악재들이 만약에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G7 국가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경제력, 군사력, 국력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탑7 국가들 중에서 어느 한 곳이 부도 사태가 나온다라는 말을 나올 정도의 그런 뉴스가 흘릴 정도까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쪽 서유럽, 북유럽 쪽을 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100% 넘어서 200%, 300% 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금리를 계속해서 고금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게 돈질로 유동성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거품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게 글쎄요 뭐 대공황이니 무슨 뭐 대하락이니 대세하락이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바닥은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최소한 10월 말경까지 셋째, 넷째 주까지는 여전히 하락장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10월 말이나 11월 정도에 저점 찍으면서 일시적 반등을 좀 했다가 다시 주저앉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연말 랠리, 산타 랠리 하면서 기쁘다 산타 오셨네라고 좀 올라간다고 친다면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빠져야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십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월봉으로 보시면 저는 이번 하락을 어디까지 보냐면 2100에서 2200 정도 생각합니다. 거기 찍고 올라온다면 시장은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얘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최하의 경우, 최악의 경우는 1750에서 1800포인트까지를 급락장으로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그림은 대략 소요 시간이 6, 7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보니 내년 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락 중에도 중간중간 반등은 나올 것입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얘가 바닥을 형성하는 자리가 2200포인트 내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2400포인트 언저리에서 반등을 시도하든 말든 당일 매매로서 단타로서는 괜찮겠지만 당분간 추세 상방은 보지 않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제 시황이 틀리려면 정부에서 갑자기 연준에서 돈을 풀면서 야 금리 내려줄게. 이제 형이 생각해 보니까 다 죽겠다. 또 애들 다 죽어나가는 것보단 나니까 금리 좀 내려줄게라는 좋은 뉘앙스를 준다면 시장이 갈 수 있고요. 또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국채들 싹 다 내가 매집해줄게, 금리 내려주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제가 보는 그런 최악의 경우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주가가 꽤 어렵다는 얘기는 여러분 선물 시장은요 주식 시장을 보통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선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얘가 빠진다면 내년 봄에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기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건설사 같은 경우 PF 대출 자금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 쪽에서부터 부동산부터 주저앉는다고 한다면 자산 시장은 2차 쇼크를 한번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당분간 주식 사지 마라 이야기 드렸고요. 제가 인버스가 당분간은 우량주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2,500원에 매수했던 게 지금 2,880원, 2,900원 거의 은접합니다. 최하 20% 수익 날 거라고 얘기했고 3,000원을 찍게 되면 전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거의 이제 근접했거든요. 17%, 18% 정도 수익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적게 가면 20%, 많이 가면 한 40에서 60% 정도 이익 날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주식들 물리신 분들 종목 상담할 때 인버스 사라 계속 얘기했습니다. 돌려보시면 아실 거고 여러분 앞으로 종목들 그리고 좀 시장들 요 떨어지는 구간 안에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잠시 후 강의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죠. 증권방송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종목과 시장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항해를 나가는 만약에 내가 선장입니다. 내가 배 탄 경력이 10년이야, 20년이야, 30년이야 굉장히 경력이 높은 마도로스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풍랑이 심하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배를 띄우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배 타고 나가서 나 수영 선수야, 나 수영 잘해, 나 배 정말 잘 몰아 해봐야 뭐 이상한 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왜? 태풍에 배를 왜 몰고 나가? 가만히 있는 게 남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현금 들고 계신 게 낫고 만약에 우리가 태풍이 온다, 풍랑이 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기예보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다 한 번 맞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별로 기우제를 지내진 않아요. 떨어진다고 하고 조만간 떨어지고 올라간다고 하고 조만간 올라갔습니다. 시황을 꽤 잘 맞추는 사람이고요. 큰 시황에서 큰 추세를 별로 틀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목표까지 채울 때도 있고 좀 못 갈 때도 있지만 방향이 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지금도 종목 추천 없습니까? 주식 안 삽니까? 라는 정신 나간 얘기를 절대 안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단타로 오전에 잠깐 수급 들어올 때 치고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가 스윙으로 이만큼 떨어졌으면 낙폭 과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낙폭 과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낙폭과대가 없냐면 추세가 하락으로 꺾여서 상방 추세가 아닌 이상 우리가 낙폭과대는 추세 하단을 지켜줄 때가 낙폭과대입니다. 추세가 붕괴되면은 새로운 하락 추세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계좌를 보존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인버스로 하방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러다가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제가 나왔는데 시장 반등했어요. 거봐 반등했잖아. 네 말 틀렸잖아.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분명히 최고점권에서 하락이라고 이야기했고 인버스로 수익을 지금 한 17% 정도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제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틀리고 시장이 반등해서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소한 10월 말경까지는 주식 사지 맙시다. 그래서 인버스를 가져가거나 단타가 가능하신 분들만 짧게 당일 혹은 하루 이틀짜리 비중을 줄여서 하는 단타 외에는 주식 투자 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2,400포인트대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2,100포인트 가고 1,800포인트 가면은 나만 할 종목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하십시오. 그러나 선수 아니면 빠지고 인버스 들고 있거나 아니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 정말 무섭도록 정확하게 시장을 잘 맞춰주고 계신데요. 이런 시장 이야기 도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언제까지 시장이 밀려날지 또 언제쯤 반등을 줄지 그 타이밍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시장에 대해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오셔서 보다 자세하게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는 이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XM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5,900원에 20%인데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춰서 빠져나와야 하나 궁금해서요. 네, 매수가가 현재 5,900원에 비중이 20%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중에는 상승불을 보이긴 했지만 하락 전환을 했죠. 5,4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을 했는데 매수가를 좀 소폭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인데 이 X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매수 단가 낮추는 전략 유효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아, 예. 지금 주식을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초면에 저는 쓴소리 해야 될 때가 제일 좀 난처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쓴소리를 드리자면 평균 단가를 낮춘다는 거는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상승 전환되려고 하는 바닥권에서는 내가 정확히 저점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단가 조절하고 비중 조절하면서 다시 상승할 때 수익을 내는 것, 그게 우리가 추가 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얘가 시세가 이제 난 요만큼 샀는데 야 밑에까지 더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가네. 그러면 불타기라 해서 올라갈 때 물량을 더 잡아서 상승장에 내가 물량을 더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추가 매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추세가 끝나고 주저앉는 종목을 계속 물을 타는 모습이라서 저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지금 XM이라고 하는 종목은 잠깐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14년도부터의 흐름을 잠깐 보실까요? 시세를 줬다가 왕창 줬다가 주저앉습니다. 근데 윗꼬리 아랫꼬리가 상당히 길어요. 꼬리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장중에 시세가 굉장히 흔든다는 얘기고 1,700원까지 2020년도에 갔다가 올라올 때 이번에 얼마 갔냐면 6,700원 갔습니다. 바닥에서부터 한 5배 정도가 났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2배 정도 이상 시세가 바닥에서 난 종목들은 앞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만 추격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하시면 안 된다. 근데 보시면 얘가 앞전 박스권이 5,800원이고 2017년도입니다. 지금 그 가격을 돌파했다가 밀려요. 그러면 만약에 돌파 매수를 하셨다면 5,800원을
돌파했다가 무너질 때 본전을 하셔야 되는 가격이고요. 근데 지금 사신 가격으로 볼 때는 그런 매매를 하신 게 아니라 고점에서 샀다가 물리신 것 같습니다. 여기 6,700원 찍고 6,000원대 놀 때 내려올 때 사가지고 올라왔던 것 같은데 지금 차트의 모양만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손절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살아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고 운이 좋아서 반등이 나오면 가지고 계시는 5,800~900원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하늘이 높는 것이고 얘는 차트의 모양새로는 얘는 망가진 차트이기 때문에 얘는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원래 출발했던 가격 그래서 4,000원에서 4,500원까지 가야만 바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5,900원에 물리셨는데 현재 종가가 5,400원입니다. 아마 내일장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라면 내일 전량 다 손절 쳐버릴 것 같고요. 시초가에 동시에 던지겠습니다. 쳐다보지 마시고 시가에 다 던져버리시고 내일 시장이 반등을 할지 하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버스 배팅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버스는 어떤 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냐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저는 지금 2,500원에 매수를 말씀드려서 비중을 최하 50% 잡아라, 100% 몰빵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팔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고 2,500원 기준 20%는 무조건 난다 그랬으니까 3,000원까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갑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40%에서 50~60% 지점이 아마 고점이 아닐까. 40%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략 한 3,500원 정도일 거고요. 60%라고 한다면 3,8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명절 전에 상담할 때도 종목들 이상한 거 물려있는 분들 크게 물린 게 아니라면 인버스 갈아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혹시라도 장이 조정받아서 인버스가 눌리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따라 붙어서 지금 비중 20% 물리셨죠? 그러면 비중 50% 채우십시오. 인버스 비중 50% 채워서 끌고 가서 본인 물린 종목, 그거 손실 정도 커버되는 선에서 약수익 되시면 팔고 나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갖고 계지 마세요. 웬만하면 제가 그냥 좀 보세요라고 이야기할 건데 추세가 무너진 종목이고 시장도 무너지고 있다면 탈출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종목의 추세도 시장의 흐름도 뒷받침되어주지 않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종목 교체, 현재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 종목까지도 이야기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아래 나오는 번호로 상담 접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퍼크라인 BM요. 에코프로 BM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0만 9천 원에 20%예요. 네, 30만 9천 원에 20% 비중 이렇게 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시장 많이 흔들렸고 종목도 많이 내려왔죠. 에코프로 BM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23만 3,500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자, 예.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구출해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시청자님 2차 전지에 물려 계시네요. 혹시 방송을 최근에 보시기 시작하셨나요? 이 방송을? 예, 저 자주 봤어요. 자주 보셨어요? 혹시 예. 7월 26일 날도 이 방송을 보셨나요? 7월 20일 예, 받는 그렇게도 하고 그래요. 예. 예, 제가 7월 26일 날 2차 전지 다 팔고 나가라고 한 주도 남기지 말라고 최하 반토막 난다고 누누이 소리를 질렀는데 혹시 그때 못 들으셨나요? 그럴 때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셨죠. 지나놓고. 예. 보셨으면 안 사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왜냐면 2차 전지는 지금 제 생각에는 10월 말까지는 답이 없어요. 답이 예. 없어요. 예, 답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그럼 전지가 뭐예요, 이걸?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예. 자기의 값어치 대비 너무 과하게 올랐어요. 그러면은 예. 얘는 주가는 보통 떨어지게 되면은 원래 가격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자, 월봉을 예. 보시게 되면 얘가 원래 박스권이 15만 원에서 10만 원이었어요. 15만 원, 예. 10만 원. 2021년부터 22년 말까지. 그러다가 10만 원대 내려오면은 반등하고 15만 원대 올라오면 주저앉던 모습인데 박스를 돌파하면서부터 쭉 치고 올라가서 58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세 많이 났잖아요. 그죠? 몇 배가 났는데. 예. 그러면 얘는 시세가 날 때 박스 돌파될 때 따라가는 매매는 가능하지만 이 종목은 갔다가 눌릴 때 내가 이만하면 충분히 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려면 보통 어느 정도냐면 출발점에서부터 반토막이에요. 10만 원에서부터 예. 출발했다면 얘가 54만 원이면은 반토막이면 얼마 지금 까야 되죠? 25만 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고점에서부터 25만 원 깠는데도 반등 못 하죠. 그게 예.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뭐예요, 그래? 원가격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예. 저런 일이 있나? 그럼 뭐예요, 그래? 네?
그럼 뭐예요? 선생님 뭐하면 좋아요?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예. 그럼 뭐해요로 들리지? 그러면 우야요 얘기셨군요. 예. 그러면은 죄송해요. 얘가 지금 바닥을 잡고 다시 시세를 형성하려면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내려와야 바닥이 형성이 저런 돼요. 일이 있나? 그럼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비중이 많지 않으세요. 보면은 30만 원의 매수가면은 지금 한 30% 마이너스 나신 건가요? 30% 아니고 네. 정확하게 209조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마이너스세요? 한 30%쯤 지금-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요. 지금 많죠. 한 5만 원, 6만 원 마이너스예요.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예. 그래서 지금 저라면 2차 전지가 나중에 우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성장하고 이 종목이 완전히 죽고 더 이상 성장 못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저라면 선택을 이렇게 하겠어요. 얘가 떨어지면 10만 원에서 13만 원, 15만 원 언저리까지 빠진다면 지금 가격에서도 반토막이 더 나야 돼요.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해야 그래요? 되냐면 예. 이건 선생님이 선택을 하세요. 결정은 선생님이 하실 부분인데 저라면 일단 잘라버리고 30% 마이너스가 아깝긴 하지만 내 손실이 아깝긴 하지만 오히려 비중을 50%에 70% 정도 인버스를 내가 붙잡고 장이 빠지는 인버스를? 쪽에서 이익을 좀 내겠고요. 네. 인버스가 뭐 이렇게? 인버스는 제가 요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종목 코드가 252670이요. 252670이라고 하는 종목을 종목 코드 검색하시면 이 뭐요? 252670. 2922670. 화면을 보시면 제가 여기 보이실 수 있으니까 화면 다시 보기 보시면 아마 차트가 보이실 거예요. 예, 이 종목이 아무리 못 가도 지금 가격에서 10% 이상 가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저 화면에 또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예,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화면에 지금 안 보이는데요. 예. 방송 다시, 제가 생방송이라서 계속 선생님하고 얘기를 오래 못해서 이거 화면 다시 보기로 보세요. 다시 보기로 보시면 252670이라고 하는 종목 코드를 치시면 인버스를 잡을 수 있거든요. 주가가 더 빠질 거라. 2922670. 네, 252670. 종목 이름이 25.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입니다. 252670. 네, 맞습니다. 네. 252670. 예. 걔를 비중을 많이 잡아서 장이 예. 빠질 때 수익을 내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좀 종결했는데 죄송하고요. 주가가 많이 빠질 때 답이 없는 종목을 가지고 버티기보다는 주가 하락기가 좀 크게 움직인다고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 그 시장에 맞게끔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아직 바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성되고 나면 아마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여러분께 2차 전지 이제 들어갑시다 바닥입니다라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기다렸다가 아마 한두 달 기다려야 될 거예요. 한두 달 기다렸다가 바닥이 나오면 주식들 제가 사자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아직은 아닙니다. 적게는 이번 달까지, 많게는 다음 달까지 장이 계속 하락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 한두 달 정도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인버스로 장 빠지는 쪽에 배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내용이 좀 잘 안 들렸다 하신다면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을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포스코 DX거든요. 네, 모스코 DX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48,100원이고 비중은 80%인데 네. 네, 추가로 더 구매해야 될지 해서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포스코 DX 매수가가 48,100원에 비중이 현재 80%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종가는 48,45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님, 저희 네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은 왜 사셨어요? 이게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테마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실적이나 미래 비전이 좀 높다고 생각해서 3만 원대부터 추매를 해서 지금 48,100원까지 됐는데 지금 단가가 그러니까 5만 원 중후반으로 형성돼 있다가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이거를 추가로 더 사야 될지 아니면 이제 좀 그냥 손실을 안 보고 털어야 될지 사실 좀 고민돼서 결론부터 연락드렸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방송이라 시간이 여유가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 터세요. 한 주도 빠짐없이 다 팔고 나오세요. 아, 네네. 예, 내일 아침 시초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냐하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얘가 바닥이 지금 5,000원, 6,000원대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 64,000원 10배 났거든요. 자, 그럼 들어가신 게 비중이 80%이려면 바닥권이거나 박스를 돌파될 때 상단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을 넘길 때 물량을 잡아야 되는데 바닥에서 10배가 났는데 도대체 뭘 얼마나 드시려고 여기다 80% 비중을 지르셨을까 모르겠어요. 예. 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세게 드리냐면 이게 주식이라는 건 보통 시세가 날 때 어떤 건 뭐 50배, 100배 가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5배에서 10배 가는 종목은 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비중까지 계속 내가 채우고 있다. 지금 보시면 일봉에서 여기 운봉 떨어진 게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며칠이냐면 9월 13일 날 봉 요 저점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9월 25일 날 저점봉을 보시게 되면 저점이 낮아집니다. 하락 추세는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건데 오늘 음봉은 그 첫 번째 9월 13일 봉하고 그다음에 9월 25일 봉을 깨는 음봉이에요. 그럼 당연히 정리해야 되지. 이걸 물어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내일 아침 만약에 갑자기 후두둑 쏟아버리면 얘는 팔 수 없을지도 몰라요. 자, 10분봉 보시죠. 아침에 보시면 얘가 9월 22일부터 올라가다가 이때부터 어저께 오늘이죠. 시작과 동시에 밀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비중이 많으니까 물량을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아까워서 수익 보고 싶어서 들고 계시는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처음 보는 분한테 방송에서 이렇게 세게 말해 이게 화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네. 이게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세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 안 드리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일 아침에 시초가예요. 앞도뒤도 보지 말고 본전권 이상에서만 팔 수 있다면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10% 남기지 말고 다 파십시오. 왜냐하면 잘못된 습관입니다. 우리가 고점에서 비중을 늘리는 거는 정말 죽겠다는 거예요. 내 목을 여기다 이렇게 걸고 이렇게 달랑달랑 내 목줄 걸고 있는 거랑 똑같은 매매입니다. 항상 물량을 잡는 건 저점에 잡거나 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거나 앞전 고점을 넘기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되면서 세질 때 그때만 물량을 잡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얘 네, 팔아먹고 네, 그 돈 인버스로 갈아태우세요. 아까 종목 말씀드렸으니까 아니면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인버스 종목 코드 제가 이따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시장 조금 반등 나올 때 사셔가지고 이번 하락장에서 거기다 비중을 50% 100% 채우세요. 그게 훨씬 돈 많이 버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짧게 드려서.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들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는 또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강의 만나보기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지금 유튜브 댓글에 너무 직설적이긴 하지만 정확해서 좋다라는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이 강의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방송국 올 때마다 사실 오늘 방송국 오기 싫었어요. 왜 싫으냐면 어차피 보나마나 오늘 와서 종목하면 다들 곡소리 날 거고 울 거고 장 하락장에 난리 나갈 텐데 인버스 얘기하고 장 빠진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하시거든요. 대부분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왜 그런 얘기가 하죠. 예전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짤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누구나 계획은 있다. 처 맞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내가 두들겨 맞아봐야 내한 계획이 있어. 근데 맞다 보면은 계획이 없어요. 그냥 맞다가 정신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빠지기 전에 빠진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신뢰하고 조심하신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 7월 26일 날 최고점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날 제가 여러분 제 운영하는 단톡방에다가 10시 49분에 카톡을 열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냐면 2차 전지 관련 종목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수할 때 비중 50% 채워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2차 전지였어요. 그리고 자동차였고 반도체고 이 세 개만 계속 끌고 가라고 이야기했지 다른 거 사라고 얘기한 게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 개별 종목 몇 개, 한 서너 개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근데 얘가 7월 26일 날 오전에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 팔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단 한 주도 넘기지 마라. 만약에 얘가 여기가 고점이라면 조만간에 떨어지면 고점 대비 최하 반토막 날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을 바라보면 시세가 저점에서부터 몇 배쯤 나느냐면 얘는 ETF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났는데 보통 5배냐, 10배냐, 20배냐, 50배냐 이런 식으로 보통 시세가 나요. 근데 얘가 2차 전지 종목들 보면은 묵직한 대형 종목들이 5배에서 10배씩 났거든요. 그런데 얘가 충분히 자기 가치 대비 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니까 숏키즈 때문에 공매도 죽이기 위해서 반발 매수가 계속 튀어 오르면서 묻지마 상승을 하루에 막 9%씩 10%씩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끝이에요. 그래서 고점을 제가 7월 26일 날 말씀드리면서 장 빠진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얘기하던 7월 26일 날 요거 말씀드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방송국에 제가 왔거든요. 방송하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여러분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했던 가장 돈이 많이 몰렸던 섹터인데 얘가 죽게 되면 조만간 시장이 무너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2차 전지는 죽고 있지만 누가 버텼냐면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버텼거든요. 그렇지만 저 중에 반도체 자동차 중에 한 놈만 더 죽으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학습용으로 기억합시다. 제가 대한민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3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2차 전지입니다. 얘는 시총 상위의 비중이 꽤 높은 섹터가 됐고요. 그다음에 불변의 1위가 누구였습니까?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들을 필두로 해서 얘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가 차지하는 시총 전체의 비중이 30%에서 35%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버티면 시장이 크게 망가지진 않는데 반도체가 망가지면은 주저앉는다. 그런데 지금 신흥 세력은 누구였냐면 2차 전지가 막 세게 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크게 가지 못하고 자동차 크게 가지 못해도 얘가 가니까 지수가 따라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불장이었으려면 2차 전지가 갈 때 자동차와 2차 전지도 같이 막 올라갔으면 시세가 엄청나게 터졌을 거예요.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고 근데 2차 전지 하나에만 힘이 쏠렸기 때문에 나머지 자동차와 거시기죠. 반도체 얘가 세게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저는 어떤 얘기냐면 2차 전지 꺾이게 되면 시장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2차 전지가 무너질 때 저는 7월 26일 날 이때인데요. 여러분 이때 또 하나 보세요. 자동차 한번 보실까요? 이때는 어땠냐면 7월 26일경에 7월 17일경에 자동차 섹터가 주저앉기 시작해요. 26일 날 누가 고점이었죠? 2차 전지. 그리고 7월 17일 날에 여기 자동차가 고점이네요. 그리고 빠집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반도체 섹터를 보시게 되면 7월 31일에 고점 갔다가 반등했다 갔다가 빠지면서 추세를 이탈하는 시점까지 지수가 버텨준 거는 유일하게 반도체가 안 빠져서고 자동차가 느리게 빠져서예요.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여러분께 주가 지수랑 연결고리를 뭘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미국 달러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달러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미국 달러 선물만 가지고 바라보신다 하더라도 달러는 얘가 저점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한 50%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습니다. 차트의 모양새로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나올 때 이 지지선을 지키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얘가 진짜 대박의 상승을 하려면 앞전 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근데 얘는 갔다가 눌리고 추세를 갔다가 눌리고 이러면서 움직이는데 지금 이 상단량에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달러가 만약에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여러분 올 가을부터 겨울까지 우리는 상당한 눈물을 흘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지수는 급격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꼭 달러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 지수가 빠진다라고 꼭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경험칙상 꽤 많이 빠져요. 자, 보세요. 지금 얘는 달러 차트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보실래요? 달러가 올라가는 시점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정확히 빠지네요. 두 개가 비교가 되실까요? 예, 얘가 떨어지는 시점들은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시점은 달러가 올라가는 시점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보셔야 되는 건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달러 가격도 모르고 환율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한다? 이거는 눈 감고 걷는 것과 눈 감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가 아직 올라갈 폭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지수 하락은 좀 더 할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월봉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로 2020년도에 바닥을 찍었을 때 6,165원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 1월 달에 최고점이 31,000원이었습니다. 바닥에서 500%가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식을 해서 우리가 500%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걸 홀딩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지수가 급락을 몇 년에 한 번씩 급락했다가 급등했다를 반복하거든요. 한 1년 반에서 3년 주기로 올랐다 빠졌다를 시장이 반복해요. 코스피 지수는.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크게 상승을 수익을 내려면 언제 수익을 낼 수 있냐면 장이 지리하게 빠지면서 몇 년간, 2, 3년간 반 죽여놓고 올라갈 때. 박스를 돌파할 때 이때가 시세가 나고요. 그리고 장이 빠지면서 급락.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짧게 보이지만 이거 월봉이라 그렇고요. 어마무시하게 빠졌습니다. 그런 이후에 완벽하게 시장을 다 죽여놓은 상태에서 급등할 때 이때가 소위 대박이 터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역발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1,000원짜리가 지금 14,000원이면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차트의 논리는, 힘의 논리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올라갔다가 상승 중에 눌림목으로 살아있으려면 최소한 이 올라간 폭의 절반 자리를 지키고 반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얘는 보통 출발점 부근까지 회귀합니다. 제가 오늘 종목 상담하신 분들께 여러분 주식 고점에서 사면 안 돼요라고 소통치듯이 호통치듯이 말씀을 크게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왜 세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저는 그래요. 여러분께 제가 뭐 커피 한 잔 얻어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밥 한 끼 얻어본 것도 아니고 제 친구도 아니고 제 가족도 아닙니다. 시청자님 그죠? 근데 제가 굳이 여기 나와서 욕먹는 거 뻔히 알면서 말 좀 부드럽게 해라 욕먹으면서 제가 왜 말씀을 세게 드리냐면 사실 주식을 저렇게 하는 게 습관이 들어버리면 그 다음에 되게 힘들어요. 물론 좋은 주식들은 아까 말씀하신 분들 중에 좋은 종목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걔는 이번에 급락하고 나서 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다음 상승장을 만날 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손에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많이 빠질 때 그 주식이 온전할 수 있을지도 장담 못해요.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원래는 여러분 하이닉스였죠. SK라는 이름이 안 붙었어요. 걔 언제 SK에 인수됐나요? 금융위기 때 주저앉아서 부도난다고 하면서 인수됐습니다. 인수됐으니까 망정이지 인수 안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은 휴지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1997년도 말에 IMF가 왔거든요. 2007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오면서 이렇게 거의 10년 주기 비슷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장이 망가지는 하락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빠졌다가 오르긴 할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역발상을 하면 장이 빠질 때 내가 빠질 걸 미리 알고 저처럼 인버스를 사서 배팅을 해서 하락장을 내가 즐기고 있다가 하락장의 수익을 즐기고 있다가 바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올 때 아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고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저점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쯤이면은 이제 주식을 살 때입니다라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넥타이를 약간 푸르딩딩한 거 메고 왔죠? 이거 뭐예요?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빨간 넥타이 메고 오면 그때가 살 때입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움직임 자체가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나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보시면 고점에서 반토막 났는데 얘는 제가 생각할 때 떨어질 자리는 6,000원까지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한 8,000원에서 12,000원 언저리 이 자리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최하 30%에서 40% 더 빠져야 되겠죠? 그만큼 인버스를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장이 나쁘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서 2024년까지 저는 별로 장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25년에서 26년에 치고 오르면서 상승 반전되면은 그로부터 한 2, 3년 꽤 세게 올라가는 다시 대세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인버스가 우량주라는 사실을 반드시 머리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봉을 보셔도 추세를 이미 이탈했습니다. 보시면 주봉이 계속 이어가던 추세를 이탈했어요. 이탈하게 되면 어디까지 온다? 진 바닥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찍히고 올라오면은 장이 괜찮은 것이고 얘가 깨지면 제가 말씀드렸던 한 8, 9,000원대까지 가야 저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좀 전에 제가 아까 종목 코드 잠깐 아까 못 들으신 분 이 종목이 뭐냐면 저 써드릴게요. 방송 보실 것 같으니까 2, 5, 2, 6,
8470입니다. 아까 종목 코드 못 들으셔서 저랑 신랑이 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앵커님하고 군 계시는데 못 들을 수도 있지. 한 5번 못 들으셨어요. 자, 이 종목은 코스피 선물 인버스라고 하는 건데 코스피 지수 선물이 장이 빠지면 장이 빠지게 되면 지수가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소위 말하는 주식의 공매도, 대차매도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주가가 떨어질 때 공매도 치면은 공매도가 이만큼 떨어진 만큼의 이득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을 안 하시니까 주가지수 인버스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주가지수가 1% 종합주가지수 빠지면 인버스는 2%의 수익을 내요. 괜찮죠? 주가지수가 10% 빠지게 되면 인버스는 20%의 수익을 냅니다. 제가 여러분 2,500원의 매수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최하 10% 날 거예요. 3,000원까지 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건 주가지수가 아무리 못 봐도 10%보단 더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지금 바라보는 건 사실은 3,400원에서 3,700원까지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20%였다면 3,400원까지 3,300원까지 올라간다고 들고 3,500원까지 올라간다고 들면 제가 얘기했던 2,500원대에서부터 얼마의 수익이 날까요? 적게 나면 30%, 많이 나면 한 5, 60% 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지수가 인버스가 지금 이제 시세를 살려주고 있는 모습 이렇게 원형 바탕으로 돌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3,000원, 3,200원대를 관통하느냐? 그럼 직행할 거고요. 장이 급 나갈 것이고 여기서 한번 주저앉는다면 시장 잠깐 반등 넣은 척했다가 재차 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 겨울 내년 상반기까지는 장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아까도 구호를 외쳤습니다만 당분간은 인버스가 우량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따르십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계신 앵커님도 제가 명절 전에 장 빠질 거니까 인버스 사시라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아닙니까? 근데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원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따님한테 이렇게 안수기도 한다고 손을 얹으면 딸들이 킥킥거린답니다. 무서서 기도 못 한대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냥 흘려듣거든요. 그래서 장이 더 빠지면 나중에 인버스가 몇십 프로 수익 나면 그때 이제 억울해 하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인버스를 살 기회가 있어 사라고 하든 아니면 시장 바닥 나와서 주식 사라고 할 때는 좀 사셨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옆에서 좋은 시황을 드려도 안 사시는 분들은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 계속해서 빠진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중장기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2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할 텐데 KT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KT는 계속 저는 어떻게 매수하고 있냐면 3만 원 아래에서 3만 원에서 2만 9천 원 여기 사가지고 10%에서 13% 그래서 3만 3천 원대에서 물량이 한 70%를 덜어냈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은 3만 원 안쪽 내려올 때 또 사자 했는데 아직 안 내려오고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빠져도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고 얘는 1년에 5%씩 배당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가 산 가격에서 10년 동안 가만히만 있어도 배당금 받으면 수익이 50%예요. 꽤 좋죠. 은행이자 5% 지금 안 주거든요. 은행이자 5%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좋고요. 내가 20년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금의 100%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 이번에 주가가 빠져서 KT가 다시 내려온다고 한다면 어린 자녀분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 말고요. 어린 자녀분들. 그래서 그 초등학생 혹은 뭐 중학생 꼬맹이들 혹은 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거나 이제 사회 초년생 20살 언저리이신 분께 자녀에게 2천만 원까지 증여는 여러분 합법적으로 세금 내지 않습니다. 증여세 안 내니까요. 2천만 원짜리 통장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 아이의 자립자금으로 만들어 주시고 얘가 오르지 않고 여러분 10년만 갖고 있어도 50% 수익입니다. 2천만 원이 1천만 원 이익이 날 것이고 내가 만약에 20년 갖고 있으면 2천만 원이 4천만 원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떨어질 때 중장기로 신경 안 쓰는 종목으로 가장 편안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제가 KT를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전기차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율주행차예요. 자율주행차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동안은 배터리주가 많이 가고 2차 전지주가 많이 갔던 이유는 2차 전지 좋아, 뭐 전고체 배터리가 좋아, 뭐 무슨 뭐 리튬이온 배터리가 좋아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배터리의 용량이 얼마나 버텨주냐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얼마큼 갈 수 있냐를 결정했기 때문에 배터리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배터리는 우리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제 잘 만들기 시작하고 보급화되면은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가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아마 탑5 안에 들어가는 회사일 거예요.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일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가 수익률이 지금처럼 매력적인 영역을 갖고 있을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보면 한 10년쯤 뒤면은 내가 운전하는 차보다는 직접 자동차가 자율 운전을 하는 차들이 좀 더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소프트웨어일까요? 아닙니다. 인터넷 통신 기반 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여러분, 제 투자 인사이트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통신 인프라, 우리가 인터넷 통신 인프라, 위성 인프라를 제일 잘 갖춰져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제가 알기로는 KT예요. 그래서 KT라는 대형 종목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얘가 3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향후에 아무리 못 가도 2배 내지 3배는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실 때 지금 내가 대한투자처가 뭐야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종목이 굉장히 좋은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적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인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회사가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이번에 떨어질 때 저는 건설주하고 시멘트주를 여러분 퍼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대안은 이겁니다. 아시아시멘트 그리고 성신양해 그다음에 쌍용 CME 지금 아직 떨어지는 중이라서 아직은 살 자리가 아니거든요. 얘들을 좀 사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죠. 선거철에 정치인들 맨날 뭐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립서비스 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제일 많이 얘기할 게 아마 부동산 건설 경기 얘기할 거예요. 그때 한번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락장에 여러분 건설주, 그다음에 조선주, 시멘트주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는 뭐 한다? KT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거의 저한테는 거의 반려주식입니다. 반려주식인데 2021년도에 4만 5천 원부터 출발해서 9만 원에 한번 더블 수익 나고 팔았고요. 그다음에 1년 하반기에 7만 원에 근접하면 사가지고 9만 원까지 간다 했는데 얘가 실제 얼마 갔냐면 11만 7천 원까지 가서 11만 3천 원에 다 팔았고요. 이번에 내려올 때 올해에도 7만 원 밑에서 7만 2천 원 밑에서 담자를 했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꽤 줬어요. 한 달 이상 줬으니까. 그리고 올라올 때 7만 5천 원에 다 팔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내려온다면 다시 6만 5천 원, 7만 원대 내려오면 또 살려고 합니다. 조선주를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조선주는 여러분 앞으로 친환경에 탄소 절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운송 통신 수단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건 자동차를 많이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하지만 실제 화물을 운송할 때 비행기는 운송료가 비싸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선박이에요. 근데 선박 중에 LNG 선박으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얘들이 보통 생명이 15년에서 20년이면 배를 바꿔 17년에서 20년이면 배를 바꿔야 되는데 교체 주기가 이제 2,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유수의 업체들이 저는 현대미포조선하고 한화오션 이 두 개의 종목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 저는 이걸 퍼 담을 생각입니다. 미리 뭐 살 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내려올 때 여러분이 담으셔야 될 종목이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오늘 방송 출연을 이틀만 좀 땡겼으면 좋았겠다 싶은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거 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좀 이틀 동안 왕창 올라버렸어요. 10% 이상 급등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못 사요. 그래서 장이 빠질 때 저는 뭘 사고 싶으냐면 가장 실적이 우수한 종목인데 싸진 거. 대외 실적에 의해서 싸진 걸 사는 게 좋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체적인 신약 개발 능력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복제약도 만들지 않습니다. 남이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어줘라고 오다 내리면 만들어서 팔아주는 그냥 제조업만 하는 거예요. 제약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회사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회사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잘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떨어질 때 싸게 사는 거다. 그래서 얘가 70만 원 깨지게 되면 또 한번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릴 거거든요. 이 종목 기억하고 계십시오. 다른 바이오는 하지 마시고 요거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노래를 부르던 롯데건강개발이 드디어 장대 음봉으로 왕창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 10,000원 밑에 사라 그랬는데 10,000원 밑에서 일주일 정도 살기 위해 주고 나서부터 얼마 갔냐면 17,600원까지 76% 올랐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단가가 10,000원이거든요. 근데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얘는 이번에 떨어질 때 한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1,260원이거든요. 시장 흐름 봐가면서 이 종목 타이밍 잡아드릴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종목 뭘 보려고 하냐면 호텔신라하고요, 대한항공하고요, 그다음에 참 좋은 여행 볼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장기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여러분
CJ 대한통운입니다. 떨어진다면 퍼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목은요. 떨어질 때 하락장에 사는 거고 하락장에 쌀 때 사자 그러면 겁내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당장 살 달이 아닙니다. 인버스 가지고 인버스 수익으로 시장의 하락을 좀 더 즐기시고 시장이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때 또다시 지난번 인버스 안 사고 후회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셨으면 좋겠고 지금 장은 주식 사지 마십시오. 웬만한 고수 아니면 물립니다. 인버스 가지고 버티거나 시장이 하락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만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이렇게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배트맨 2부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인버스로 수익 내자 일찍이부터 짚어주셨고요. 엑셈 종목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에코프로브엠 당분간 2차 전지 종목도 힘내기 어렵다라고 하죠. 종목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오늘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